이메일로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시청 중이고 감사드리고요. 5에서 8년지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예정에 있다. 그런데 금년 및 작년 대학교 입학률이 심각하게 저조하다. 즉, 두 가지가 있겠죠. 대학교 입학률이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는요. 대학교는 그대로인데 20세 올라가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전에는 대학 잘 나오면 잘 먹고 잘 살던 시기가 있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대학만 가지고 그렇진 않죠. 오히려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거 잘하면 번다. 혹은 뭐 연예인이나 유튜버 하면 잘 번다. 뭐 이런 것들로 공부를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 그런 것처럼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 두 가지 마인드가 생기면서 입학률이 좀 저조해진 게 있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택 구매에 뛰어들 때쯤 지금으로부터 10년쯤 뒤에는 실수요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요. 그래서 도쿄 이외의 수도권 집값 또한 예전 대비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 물론 이거는 버블 때 대비겠죠. 그리고 도쿄나 이제 버블 수준으로 회복했지 그 근처에 뭐 신도시 이런 데는 완전히 이제 망가진 신도시들도 많죠.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하락세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 이후로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주택 실수요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세로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도쿄 외 수도권 지역은 심각하게 하락하였으나 국내 경기도 부동산 시대는 일본 수도권과 다르게 흘러갈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실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죠. 10년 뒤의 미래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도 19년 이후에 떨어질 상황이 무조건 일어났었죠. 18년부터 미국에서 17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17년, 18년 두 번 금리 인상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예측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100% 예측보다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인구 줄면 집값 폭락이고 아니면 1인 가구 증가로 오른다. 자, 이 부분에서 1인 가구 증가는요 집값 상승의 요인이 아닙니다. 1인 가구 증가가 가구수 증가니까 집값 상승의 요인이다가 아니라 집값이 상승이 됐는데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분화되고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2인 가구, 3인 가구 뭉쳐야 되는데 2인 가구로 뭉쳐서 3인, 4인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10년 뒤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70%에서 50%로 20%가량 줄어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예요? 실제로 일하는 인구인 25세에서 59세 인구가 350만 명 정도가 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일하는 연령 인구가 12%가 하락한다. 문제는요. 내 집 마련을 물론 노년층에서도 할 수는 있죠. 노년층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청년층, 중장년층 때 안 하고 노년층에 갑자기 내 집 마련 수요로 들어오진 않는다. 그리고 노년층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연금이나 뭐 특별히 투자 수익 같은 경우 더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그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많죠. 그래서 내 집 마련보다는 뭘로 많이 해요? 투기로 많이 들어가죠. 조금 더 벌어보려고. 이런 경우로 들어갈 수 있어도 노년층이 내 집 마련 수요로 보통 들어오진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내 집 마련 수요는 누가 하느냐? 말 그대로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죠. 왜냐? 자본도 있지만 플러스 대출을 껴야만 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랬을 때 자본은 뭐 노년층도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대출 부분이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 이게 당장도 있지만 향후 그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적어도 10년 이상. 이런 여력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냐.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내 집 마련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도 많이 줄었죠. 지난 10년간 얼마나 줄었어요? 120만 정도 줄었죠. 근데 앞으로는 350만 곱하기 거의 3배의 속도로 빠르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배의 속도로 빠르게 줄어드는데도 집값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문제는요. 인구 감소만이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실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수요가 많이 붙은 거죠. 내 집이 있는데도 집을 늘리는 사람들. 그래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다시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15년간 신규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가져갔다. 요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줄더라도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 화폐 가치 하락. 그러면서 늘 뭐라 그래요? 무주택자들은 상승장에서만 집을 사고 회복장에서는 비싸니까 못 사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고. 요런 이야기를 하려면 심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통계를 내야 되죠. 근데 통계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죠.
하락장에서 내 생애 첫 주택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 몰라요. 저거 그냥 저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산 인플레로 인해 뭐 집값 쭉 치솟고 무주택자는 거지가 되는 길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장기적 우상향한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역대급으로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 하락이 이뤄지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집값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느냐. 그럴 때 일본 사례를 봐야 되죠. 자, 일본의 통화 공급량을 보겠습니다. 통화를 엄청나게 풀면서 집값이 올라갔죠. 그리고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언제부터 다시 통화를 미친듯이 풀기 시작했냐? 2012년 아베노믹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풀었다. 이렇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어떻게 됐죠? 그런 기사들 뜨죠. 일본 집값 예전에 뭐 버블 시기까지 다시 올라와서 지금 곱하기 2.4배 정도가 되었는데, 버블 시기만큼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질 가치가. 그만큼의 기회비용도 있는데 화폐 가치를 푼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화폐가 풀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러면은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것은요, 당연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받는 월급이랑 지금 받는 월급은 다르죠. 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만 하더라도 월급 한 70만원 80만원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지금 70만원 줄 테니까 일해라 라고 말하는 사장 있으면 죽방을 날려버리죠. 한 달에 70만원 줄 테니까 하루 8시간씩 월화수목금토 주 6일째로 나와서 일해 라고 하면은 죽방을 날려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만, 문제는요,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그리고 심리 감소로 인한 투기 수요가 사라진 것들이 영향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M2 통화량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 엄청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M2를 왜 많이 보느냐? M2가 2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보통 통화량으로 많이 보고 이게 감소하고 있다는 자체는 자산시장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폭 감소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갚고 있다는 거죠. 안전자산이 늘어나는 건 둘째치고 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유동성 축소기에 왔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집값이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이 심리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확 경착륙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든 아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본인 때 그렇게 확 경착륙이 일어나는 걸 바라진 않는다. 왜냐? 경제에 문제를 주는 것은 집값 폭등이지 폭락이 아니에요. 폭등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터지는 것들이 폭락 때 터지죠. 왜냐면 이때는 부실하지만 그냥 위태위태 버티는 거고, 그래서 일본도 부동산이나 주식이 가치가 엄청 올라갈 때는 그때 뭐라 그래요? 버블 경제라고 하면서 엄청 좋아했죠. 짱구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른들이 옛날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돌아가서 맨날 버블 경제 이야기 하고 있고, 그때 일본 엄청 잘 나갔으니까 잘 벌고. 근데 문제는요, 그게 젠가탑처럼 밑에서 빼서 위에다 쌓아가지고 계속 점점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부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폭락할 때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나 진짜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폭등을 했으면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 왜? 폭등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왜냐?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폭등을 했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다 같이 여력이 좋아진 거니까. 70년대 80년대 갑자기 막 짜장면 값 들고 와가지고 수십 년 전에 짜장면 값이랑 지금 짜장면 값이랑 같냐, 집값은 계속 오른다. 그건 짜장면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고 이제는 경제가 유지되는 시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0cm 컸어요. 키가 많이 컸죠? 6년간 40cm 컸으니까 이제 20살부터 26살까지 40cm 또 클 거고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140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180 됐는데 26되면 2m 20 되는 거고, 32살 되면은 2m 60 되는 거고, 36살 되면은 하승진도 능가하죠. 이거 농구선수 해야죠. 이렇게 계속 커요? 그런 게 아니죠. 경제도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이 그 시기냐? 20대만 돼도 이렇게 안 크죠. 그런 것처럼 핵심은 내러티브가 원동력이 된다. 즉 뭐예요? 내러티브 경제학이 말하는 게 뭐냐? 경제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심리를 조장하죠. 입소문을 내서 그걸 믿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내러티브, 부정적인 내러티브 있겠지만, 코인은 무조건 올라. 그래서 코인에 심리가 엄청나게 몰렸죠. 결국에는 그래도 그게 늦춰질 뿐이지 원래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거지 소문 내는 거잖아요. 라이트하우스는 올림픽 선수촌 샀다. 쟤도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너네한테만 구라치는 거다 라고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다고 말하는 놈들도 샀기 때문에 집값은 오른다, 있다는 구라를 치려고. 그런데도 일본은
생산 인구 감소로 떨어졌지만 일본은 맞고 한국에는 안 맞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에 막 100만 가구씩 계속 공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공급이 안 따라준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다 막아버려서 공급 부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근데 공급이 부족했냐? 주택수 95년도에서 2017년까지 2배 이상 늘었고 지금 근데 상위 1%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요 주택 보급률이 100% 간당간당하고 서울도 막 95% 간당간당하니까. 그런데요 인구가 줄어들면요 주택이 사라지진 않죠. 그러면은 저게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요? 전세로 해가지고 전세 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 입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끝인 거예요. 역대 정부 주택 공급 물량, 문재인 정부가 맨날 공급 부족하다 하고 있는데 공급 절대 부족하지 않았죠. 거기에 윤석열 정부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정도 물량이면요 인구수 대비로 당시 일본보다 물량이 절대 적지 않다. 근데도 맨날 공급 부족 찡찡댈 뿐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 10년 뒤에 다시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전세제도 때문이죠. 공적 영역을 일부 떠안음으로써 주택가격 하방 지지선, 자 하방 지지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을 레버리지로 주택 투기를 들어간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확대는 임차인의 자금 동원 능력을 향상시켜서 가격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왜요? 예를 들어서 요 집은 2억이 합리적이에요. 전세를 사는데. 근데 내가 2억 가지고 전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8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못 들어오죠. 그런데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은 8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집 살고 싶어요. 4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집 살고 싶은데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래? 1대 3이네? 수요가 많네? 그러면 2억 4천까지 올려볼까? 그럼 여긴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계속 따라붙을 수 있죠. 이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본식 침체가 100% 온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집을 살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자가 아니면 월세를 주죠. 그래서 대출 플러스 자기 자본. 그래서 요 월세를 받아서 요 이자를 낸다. 그러니까 대출 유동성이 한 번만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 자본도 한 사람 것만 들어가죠. 이 월세 보증금은 사실상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니까 전세 입자, 자금 플러스 대출. 이게 주택담보대출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죠? 플러스 뭐예요? DSR도 현재는 적용 안 되죠? 플러스 집주인 자본. 이런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왜냐하면 전세로 자금이 들어오기 좋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전세로 자금을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전세가를 높여놓으면 집주인이 갭투기를 들어가서 샀어요. 근데 부담은 집주인이 지지 않고 전세입자가 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채 투기가 가능해지는 거고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적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는 거고 사실은 실효세율보다 더 높여야 된다. 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OECD보다 더 높여도 돼요. 그런데 GDP 대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징징대는데 사실은 다주택자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처럼 10년 뒤에 계속 침체하느냐 그 상황은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뭐예요? 전세 대출이 박근혜 정부가 남겼다고 하지만 이거 MB 때 1, 2억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3, 5억 두 번 연속으로 풀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 많이 늘렸죠. 그게 이번에 코로나 적응리로 만들면서 전세가 폭등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전세 제도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결론, 이제 하방 압력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7년 넘게 올랐죠. 그 이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미친듯이 올랐다는데요. 일본은 땅값이 미친듯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도요 못지않게 올랐다. 그렇다면은 일본처럼 똑같이 떨어져야 하느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전세 제도가 얼마나 자극시킬 수 있느냐 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일본처럼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마구 늘릴 수가 없어요. 마구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하기는 오히려 이 부분은 좋지 않다. 다만 전세 제도 때문에 유리해진 점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저금리로 인해서 심리가 살아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은 붕괴, 서울만 뜬다. 요거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일본과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되게 복잡하고 환승할 때마다 돈 내야 되고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 시스템이 일단 수도권에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만 올라가면 수도권으로 빠지기 좋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되었지만 앞으로 점점 더 비대면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트 가서 장 보는 분들, 예전에는 시장 가서 장 봐야 되고 마트 가서 장 봐야 됐는데 요즘에는 배송시키죠. 그런 것처럼 꼭 중심부에 그렇게 미친 듯이 다 그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꼭 거기를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더 기술이 개발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은 일본처럼 한 군데만 집중되고 나머지는 다 망가진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얼마나 자족시설을 나눠서 지방으로 직장을 잘 분산시키느냐, 이거는 영향이 크겠죠. 그때는 이제 학군하고 직장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겠죠. 생활 여건은 어디서든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까지 따져봤을 때 100% 떨어진다, 100%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선 힘듭니다. 다만 지금은 장기적인 침체장 앞이고, 여기서 일본처럼 특히 2030들이 지금 무너지면 여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리먼 브러더스 터질 때 우리나라 2030들이 그렇게 많이 샀느냐? 그때는 그렇지까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은 청년층이 여력이 많이 사라졌다. 그 부분에서 일본식 침체를 맞게 돼서 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